우리는 중소기업이라 연구원 채용이나 교육이 쉽지 않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3기업의 다양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연구원, 경력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기획, 신제품 개발, 기술사업화 등 R&D 관련 교육은 물론이고요. 연구원의 직무 역량과 기업의 경영 지원까지 한 기업의 다양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기술 역량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국내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3%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의 48.7%, 연구 인력은 54.5%에 그치는 등 연구 개발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그리고 청소년 과학교육 등 사회적 기여 활동 지원하는 것을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활동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한 미래과학 꿈나무를 지도하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 구축으로 노하우 사장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22조, 23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3조, 제12조, 제4차 과학기술인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 방안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76번 전주기 인재 양성에서 과학기술 인재 체계적 지원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으로서 키스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저희 상기업에서는 2018년도에 출연 사업에서 민간 경상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의 기술 애로에 대해 중장기,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 단기, 상시 현장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은 개별 과제와 공동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시 현장 자문은 건당 30만 원에서 3회 자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기술 멘토링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 현장에 방문해서 30회에서 30회 이내의 자문을 통해 장기 융복학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6개월에 1회 자문에 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제형 현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인이 기업에 상주하여 3개월에서 7개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근무 조건은 주 2일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급의 50%, 최대 정부 지원금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현장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인이 기업 현장에 방문해서 3회 이내 단기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과제와 일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과제는 기업이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알고 있을 때 사전 매칭하는 형태이고요. 일반 과제는 서로 알지 못했을 때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서칭해서 찾는 일반 과제 형식으로 매칭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벤처 창업기업, 비영리 단체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활동인 영리활동을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문을 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이시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2조에 따른 창업기업 등으로 이렇게 분되어 있으며 우대사항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분야 기업, 지방소재 기업, 이때는 본사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 등의 우대 가점이 있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참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및 기관, 기업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자로서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뽑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지원사업 홈페이지 nic.or.kr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준회원은 퇴직 예정자, 3년 이내 퇴직 후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준회원으로 저희가 사전 DB 등록을 통해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원과 다른 점은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 과제에 대해서 주간이 정회원이 반드시 1인이 참석해서 공동 개별 과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확인하는데요. 4대 보험의 정보연계센터에 가시면 증명서 발급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부분에서 건강보험은 청년 퇴직을 하셔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지역 세대주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지원 분야인데요. 기업이 고경력자한테 원하는 지원 분야입니다. 기술 개발, 기술 검증, 기술 경영, 기술 교육, 경영 일반에 대해서 기업에서 행하는 모든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의 자격 여부를 4대 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매칭평가위원회에서 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매칭평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 기업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nic.or.kr을 통해서 기술 멘토링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 계획서를 참여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개를 합하여 저희가 매칭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자문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자문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지금 현재 기술 멘토링은 매년 4월, 상시 현장 자문은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니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데 먼저 참여 인력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 인력을 등록하셔서 승인 완료 시 4월 달에 기술 멘토링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상시 현장 자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해당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멘토링 신청을 할 때 중소기업은 에로 기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에로 기술명, 기술 개발 케어, 연구 결과 및 에로 사항, 기술 개발 시 최종 목표, 그리고 자문 요청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고경력 과학기술은 에로 기술 자문 계획서를 작성해 주는데요. 기업이 신청한 에로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 지원 목표, 해결 방안, 그리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평가 기준입니다. 선정평가는 기업 50점, 고경력 과학기술인 50점, 우대갑전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업은 기술 멘토링 지원의 필요성, 기술 멘토링 지원을 통한 지원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해서 에로 기술 신청서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기업과 인력, 에로 기술 과제 매칭 연관성 및 적합성을 하는데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작성해준 에로 기술 자문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대 가점은 지방기업 창업 3년 이내 소부장 장비에 대해서 각각 5점을 배점을 하고 있고 최대 2개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시 현장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멘토링은 연 1회 지원되는 반에 상시 현장 자문은 수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기술 에로 신청을 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술 에로 자문 계획서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선정이 되면
현장 자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 멘토링은 매칭 성정 평가위원회를 거쳐 과제를 선정 지원하는 데 반해 상시 현장 자문은 매칭되고 바로 선정돼서 현장 자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과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학교육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과학교육을 통해서 미래 과학 꿈나무를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청소년 과학교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에서는 5대 국공립과학관에서 전시 주제품에 대해서 심층 해설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과학교실은 과학관 소재 초, 중, 고, 교 현장에서 청소년 과학특강 및 과학체험교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과학 탐구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다문화 가정,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관 초청, 과학체험, 과학이야기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체계적 관리 지원, 기업 고경력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조성, 성과 확산 및 운영체제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앞서 말한 기술 멘토링, 상시 현장 자문, 청소년 과학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DB 구축, 공동연구실 커뮤니티실 운영,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첨단 정보 분석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연구실 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연구실은 서울과 대전에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공동연구실은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 공동연구실은 대전 테크비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실에는 연구용 PC와 커뮤니티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회원 가입하고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을 신청하고 상시 현장 자문을 신청하고 청소년 과학교육 등을 신청하고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 달에 사업 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 3월 달에 5월 달에 상시 현장 자문 청소년 과학교육을 하고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워크숍과 교육,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2월 사이에는 만족도 조사와 성과 사례를 거쳐 연중에 수행한 기술 멘토링과 상시 현장 자문의 성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